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한국계 학생이 꺼낸 뜻밖의 물건 하나를 보고 선생님의 표정은 굳고 친구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비웃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교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수학 시간이 유독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칠판 가득 방정식을 쓰고 계셨고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본 미술관 전시회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 기하학을 접목한 작품들이었는데 그 패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하고 물으셨을 때 갑자기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평소에는 발표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필통에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분필을 꺼냈어요.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지만 말없이 지켜보셨어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삼각형과 사각형을 배치했어요. 마치 제가 아침에 본 작품처럼요. 그런 다음 각 도형에 숫자와 변수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방정식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누군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원은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 삼각형은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이에요. 이렇게 시각화하면 답을 찾는 과정이 보여요. 칠판을 가득 채운 컬러풀한 도형들 사이로 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30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접근법은 처음 보는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김지민 학생.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친구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뒤에 앉은 브라이언은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냥 도형으로 보이는 거야.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저도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브라이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방과 후 존슨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수학 동아리에 들어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민 학생의 접근 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숫자와 공식이 더 이상 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아름다운 패턴과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국 부모님에서 자란 문화적 배경과 제가 좋아하는 예술이 수학과 만나는 순간이었죠. 때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제 미래를 바꿔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손을 든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학 수업 이후로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점심시간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 브라이언이었어요. 학급에서 인기 많은 아이였죠. 농구부 주장에 성적도 좋고 무엇보다 모두에게 친절한 학생이었습니다. 저와는 몇 마디 인사만 나눈 사이였어요. 물론이지 조금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제 도시락을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 김밥이라고 해. 한국식 롤이야. 먹어볼래?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와, 맛있다. 브라이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오늘 수학 시간에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했어? 완전 다른 접근법이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생각 방식을 설명하려고 시도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내가 문제를 볼 때는 숫자보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한국 전통 문양과 예술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래서인지 모든 걸 패턴과 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브라이언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내 특별한 재능인 것 같아. 나는 항상 공식만 외우려고 했는데 내 방식이 훨씬 직관적으로 보여. 점심시간 내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예술가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기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이민자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항상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셨어.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게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강점이 된대. 종이 울리고 다음 수업을 향해 걸어가면서 브라이언이 갑자기 물었어요. 나한테도 그런 사고방식을 알려줄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수학시험이 있는데 내 방식으로 공부해보고 싶어.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이지.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날래?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제 설명이 서툴렀지만 브라이언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했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색과 도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그는 저에게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한 달 후 수학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A+를 받았습니다. 너의 방식이 내 인생을 바꿨어, 지민아. 그가 기쁘게 외쳤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그보다 더 값졌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었거든요. 브라이언은 제가 다르다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특별함으로 봐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문화적 배경과 사고방식이 단점이 아니라 나눌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테이블의 중심이 되었어요. 가끔은 한국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패턴과 색상으로 숙제를 푸는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그 수학 시간에 용기 있는 한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브라이언에게 물었을 때 솔직히 많이 긴장됐어요. 지금까지 미국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브라이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꼭 가보고 싶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브롱크스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사는 동네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죠. 방과 후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브라이언에게 미리 말했어요. 우리 집이 좀 좁고 한국 냄새가 많이 날 거야. 한국 냄새가 뭔데? 브라이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뭐랄까? 김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상대로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브라이언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거 정말 맛있는 냄새인데? 라고 말했어요. 어서 오렴. 브라이언이구나. 어머니께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제 친구를 어머니가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어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가 그리신 한국 산수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제가 어릴 때 한복 입은 사진과 가족들의 추석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거는 내 할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이야. 브라이언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회화 방식인데 자연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는 방식이래. 브라이언은 그림 앞에 한참 서서 바라봤어요. 이런 스타일이 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리는 그림들이랑 비슷해 보여. 맞아. 내가 문제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이런 전통 그림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 솔직히 제가 이런 연결성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브라이언이 짚어주니 맞는 말 같았어요. 짐이나 손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 어머니의 부르심에 우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걸 다 먹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한국식 식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각자 밥 한 그릇씩 받고 반찬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어머니는 브라이언에게 특별히 젓가락 대신 포크를 건네주셨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저도 젓가락 써볼게요. 하며 도전 정신을 보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지만 어머니와 저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쳐줬어요. 식사 중에 브라이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한국이 그립지 않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가보진 못했어. 그래도 이상하게 그리워. 부모님 이야기와 사진으로만 알고 있는 곳인데도. 언젠가 꼭 같이 가보자. 브라이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혼란스러웠거든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식사 후 제 방으로 브라이언을 안내했어요.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한국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린 도형 패턴들이 많았어요.
이건 내가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 그린 거야.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파도 모양의 반복 패턴으로 생각하면 주기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 브라이언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정말 창의적이야. 너는 두 개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왔네. 그날 밤 브라이언을 집 앞까지 배웅하면서 묘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항상 제 한국적 배경이 미국 학교에서는 약점처럼 느껴졌는데 브라이언을 통해 그것이 오히려 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브라이언이 또 와도 될까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내 친구는 언제든 환영이야. 다음에는 제대로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잠들기 전 일기에 썼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내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브라이언은 내가 다르다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해 주었다. 어쩌면 나의 다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드디어 수학 올림피아드 날이 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교복을 입으면서도 손이 떨렸고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방식대로 하면 돼. 어머니께서 현관문에서 저를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에 할머니께서 쓰시던 오래된 빛취색 연필 케이스를 쥐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행운이 함께할 거야.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대회장인 강당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브라이언을 발견했고 그가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야, 김지민. 오늘은 내 특별한 방식 안 통할걸? 수학반에서 항상 1등하던 마이클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수학이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아니라고.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브라이언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질투하는 거야. 강당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참가했나 봅니다. 저는 배정된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학용 계산기와 연필만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연필 케이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6개의 색연필이 들어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보라, 그리고 검정색. 할머니께서는 이 색연필로 전통 문양의 도안을 그리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심사위원들이 입장하고 대회 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존슨 선생님도 심사위원 중 한 명이셨어요. 선생님은 제게 살짝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의 창의성과 논리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그 말을 듣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시험지가 배부되고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첫 문제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제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방정식을 써내려가는 동안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문제를 시각화했습니다. 천천히 빨간색 연필을 집어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삼각형을, 초록색으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 도형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각도와 길이의 관계가 색과 형태로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확률과 기하학이 복합된 문제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색연필을 동원해 복잡한 도형 관계를 그려나갔어요. 마치 한국 전통 문양처럼 아름다운 패턴이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시험지를 제출할 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 답안지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강당을 나왔습니다. 어땠어? 브라이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 내 방식이 통할지.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발표 당일 강당에 다시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셨어요. 이번 대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독창성 부문의 특별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분명 너야.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수학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 학생에게 수여하는 이 상의 주인공은 브롱크스 고등학교의 김지민 학생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상장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민 학생의 답안지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움 속에 정확한 수학적 논리가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의적 접근법이 앞으로의 수학 교육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강당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연필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제 상장을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학 올림피아드가 끝난 지 정확히 2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존슨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선생님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게 온 편지야. 특별 배달로 왔더구나. 봉투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 왼쪽 상단에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MIT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어요. 존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편지 내용은 모르지만 내 생각에 좋은 소식일 것 같구나. 대회 이후로 여러 대학에서 내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에 관심을 보였거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중한 어조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지민 양에게 MIT 공학 예비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보여주신 귀하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저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각적 접근법과 다문화적 관점이 수학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MIT는 고등학생들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를 그곳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축하한다, 지민아. 존슨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야. MIT의 이런 프로그램은 대학 입학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신 직후였고 피곤해 보이셨지만 편지를 읽자마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지민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내가 이런 기회를 얻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색연필로 도형을 그리며 놀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부모님은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브라이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MIT라니. 그 브라이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 무슨 말이야? 사실 내가 대회 직후에 존슨 선생님께 내 답안지 사진을 찍어서 몇몇 대학에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 선생님도 동의하셨고 MIT 교수님 중 한 분이 내 삼촌 지인이셔서 브라이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제 친구가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고 있었다니. 그 주 금요일 학교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독특한 시각적 접근법으로 MIT의 주목을 받은 김지민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갑자기 모두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저를 무시했던 마이클도 축하한다며 다가왔어요. MIT 프로그램 시작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존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 특별 지도를 해주셨고 브라이언은 제가 영어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데릭 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 답안지를 직접 봤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김지민 양의 접근법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이 수학과 과학에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거든요. 6주간의 프로그램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했고 최신 연구시설에서 실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가진 독특한 시각이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첸 교수님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지민 양, 우리 연구팀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수학 교육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당신의 접근법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기 중에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저는 MIT 연구팀의 최연소 인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병행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년 후 저는 정식으로 MIT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아버지는 사진으로 찍으셨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거실에 걸려 있어요.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민 온 부모님의 꿈이, 그리고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찾아낸 저만의 독특한 시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머니의 색연필 케이스를 열어보곤 해요. 그 안에 담긴 색연필들처럼 제 안에는 두 나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요.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날, 보스턴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가득했어요.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방문했던 캠퍼스였지만 이제는 정식 학생으로서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색연필 케이스, 어머니가 주신 작은 보자기, 그리고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손거울. 이 작은 물건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룸메이트 에밀리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 벽에 붙인 한국 전통 문양 포스터를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뭐야? 정말 아름다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의 전통 문이라고 설명했고 어떻게 이 패턴들이 제 수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히스패닉 뿌리에 대해 말했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우리의 학문적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첫 학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MIT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처음으로 제 방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선형 대수학 수업에서 제가 시각화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교수님은 제 답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날 저는 연구실에서 눈물을 참으며 데릭 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민 양,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아보세요. 첸 교수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식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곳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 첸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건 아인슈타인의 초기 노트북 복사본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그 페이지들에는 방정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림과 도표가 가득했어요. 첸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시각적 접근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만의 강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아는 것이죠. 그 대화 이후 저는 제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 모두를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둘 다 알고 있으면 더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시각적 사고 능력은 특히 복잡한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큰 장점이 되었어요. 2학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창의적 수학 탐구라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와 몇몇 친구들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프랙탈 패턴과 한국 전통 문양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한 모임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전통 문양과 수학적 프랙탈 이미지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스터디 그룹은 MIT 학생신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렌즈를 통한 수학 김지민의 혁신적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 기사를 읽은 수학과 학과장님께서 저를 연구 프로젝트에 초대하셨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K12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수학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제 역할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제 방식이 단지 저만의 특이한 학습법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첫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수학 교육 시각적 패턴 인식을 통한 학습 향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된 방식으로 수학 개념을 접할 때 이해도와 학습 동기가 크게 향상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마쳤을 때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발표 후 한 노년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김지민 양, 당신의 연구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졌어요. 당신처럼 그것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젊은이를 보니 감동적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의 작은 시도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보스턴 지역의 중학생들이 MIT 캠퍼스를 방문하여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학생들 중에는 마리아라는 푸에르토리코 소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을 무척 어려워했지만 제가 그녀의 문화적 배경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을 활용해 가르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집 타일 패턴이랑 비슷하네요. 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 도형과 색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던 그 교실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MIT에서의 마지막 학년, 저는 테드x 강연에 초청받았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혁신을 이끄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연장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저는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며 제 경험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저는 이제 제 다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았어요. 가끔은 브롱크스의 그 작은 교실에서 처음으로 색연필을 꺼내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풀었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었어요. 제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의 독특한 문화적 렌즈는 세상을 더 다채롭게 만들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